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정경제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베르 추미하고 아드리안 구즈에 관해서 앞에 120회, 121회 시험에 다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기출문제 풀이 이래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작품 설명 그리고 또 자료는 또 네이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의 어떤 자료들은 서초수도학원 적용기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베르베르 추미 같은 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자료, 여기 자료 말고요. 지금 121회 나왔나요? 120회 나왔나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그 작품의 어떤 역사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런 걸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어떠한 그 현대사하고 사조하고 걸려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그 다음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떠한 그 자기 개념, 설계의 개념 이런 것을 지금 쭉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르베르 추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나요? 저기 이 작품이 뭐였죠? 무슨 더 파크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이 해체주의죠. 그죠? 해체주의고 앞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축가죠. 그죠? 해체주의에서 왜 해체주의인가요? 해체주의의 앞에 가장 기본이 다시 다시가 아니죠. 분리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융합을 했다가 다시 조합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존 개념을 깨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이 추미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논해라 이럴 때 우리가 점선면 이런 식으로 점선면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점선면 할 때 우리가 폴리라든지 면은 뭐 각각의 어떤 공원의 그 포인트, 공원들의 어떠한 내용들을 했다면 선은 지하철로 엮어서 하나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융합을 했을 때의 어떠한 작품으로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원래가 도살장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냉동 문화가 바뀌면서 그래서 앞에 지금 다 그 기출문제 풀이에 원래의 어떤 도살장의 시에서 운영하는 도살장이었죠. 그래서 그 도살장의 평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라빌레트, 그죠? 라빌레트의 어떠한 공원 계획의 요소들하고 제가 같이 넣어놨어요. 꼭 한번 같이 연결하면서 양이면 같이 그림하고 딱 펴놓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리 어떤 외곽지예요. 그죠? 북서군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실제로 추미 자체가 있었던 곳이 원래가 약간 그 시대 때가 해체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파리 외곽지의 어떤 도살장에 시민의 이제는 냉동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살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색해졌죠. 그래서 이제 시민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자라는 어떠한 시민운동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라빌레트라는 것이 공원을 만드는 라는 우리가 프랑스어로 라라는 개념의 르와 라 어느 게 여성이고 어느 게 남성인지 저는 진짜 까먹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프랑스를 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라빌레트라고 지금 이제는 빌레트. 그래서 공원을 지금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이론에 보면은 계획론 안에 제가 그런 설명을 또 계속 해놨어요. 다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 재정비하고 연결됐죠. 그죠? 그러니까 공원을 하는데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그냥 막 만들진 않습니다. 시민에 의해서 막 공원 하자 하고 한다고 해서 막 만들어지진 않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도시 재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 환경 재정비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으로서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연결돼서 우리가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추미 자체가 우리가 해체 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 만들 때도 실제로 우리가 해체 주의의 철학자가 제가 들어갔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뭐 이렇게 다시 점선명 그래서 해체를 했다가 다시 융합을 하고 재환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운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생태라든지 자연 환경을 다시 되살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다시 이제 재생산을 한다고 하나요? 지금 현대에 맞도록 지금 다시 만든다고 하죠. 재정비를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드리안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드리안 구조도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에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네덜란드 뭐 적용이고요. 아드리안 구조 같은 분은 우리가 한국에도 오셨죠. 그죠? 아드리안 구조에 나오셨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론안에 이론원 안에 보면은 도시환경, 재생, 재정비 이런 것에 관한 내용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강화문 우리가 광장 설계 공모에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용산민족공원에 어떠한 국제 공모를 해서 아드리안 구조해서 웨스트팔이죠. 웨스트팔에 관한 어떤 내용들의 공모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내용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저도 용산공원 이 공원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가 그 어떤 시민단체하고 같이 논의하는 내용들 논의하러 갔었는데 실제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이 공모했던 것을 거의 없앴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은요, 이렇게 소브르호 플레인이래 가지고 노틀담에 있는 광장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이런 작품의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브르호 플레인이라는 플레인만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광장 설계인데요. 과거의 어떤 광장의 개념에서 이제 이런 것을 다시 바꾸려면 우리가 법에 어디다가 개념을 두느냐가 있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다시 특별법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그 법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적합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굳이 저 법을 뭐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적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부산에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신도시에 뭔가 하려면은 필요하면 빠르게 하려면 이제 특별법이라는 걸 발효를 시키죠. 우리가 또 뭐 신도시 이거 뭐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특별법을 하게 되면은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국가에서 하는 어떤 조사를 생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은 굳이 특별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왜요? 여기에 보면 지금 모더니즘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어디 있죠? 어떤 법 가지고 했나 도시재생이라든지 이건 도시재생도 아니고 사실은 리프레이스를 해가지고 리뉴얼이죠. 재생법 안에 우리가 재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재정비하는 어떤 개념이죠.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오히려 이렇게 추미의 라빌레트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를 아예 공원화시키는 개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광장 자체 옛날에 있었던 광장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뉴얼입니다. 그죠? 그리고 광화문 광장도 마찬가지죠.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도 법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도시 어떤 재정비의 개념, 환경 재정비라든지 뭐 주거 환경 재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의 개념이죠. 그죠? 그 만들어진 것을 다시 리뉴얼, 현대에 맞도록 지금 다시 재설계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리뉴얼이라는 어떠한 그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경 어떤 정비법으로 지금 적용을 시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딱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계획 안에 작품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는 작가의 개념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는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갑니다.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주로 들어가고 앞에 지금 어떤 작품으로 봤을 때 해체주의 개념이라면 아드리안 구조 같은 경우는요. 약간 도시에 물을 이용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너무 건축적이다. 조경가이지만 너무 건축적이다 라고 하지만 어떠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뭐라고 했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재해석이라고 했어요. 도시의 어떤 재해석의 개념이 있고요. 물을 도입을 도시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물이 굉장히 너무 도시적인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구조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기하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하학적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하학적인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모더니즘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기하학적인 것에 우리가 모더니즘에 그 작품 자체가 모더니즘 앞에 했던 분이 우리가 다니엘 칼리죠. 그죠? 이분도 대표적인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작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구조물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딱 정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작품을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쪽으로 기하학과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서 이런 분을 생태주의라든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하면서 도시를 재해석을 하면서 뭔가 장소성을 개념을 부각을 했다 라고 했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설의 어떠한 역사에서 어떻게 변모됐고 어떠한 구조물이 우리가 기하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어떠한 재해석을 해서 이러한 장소성에 부각을 했더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장소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이제 도시의 어떤 리뉴얼의 개념이니까 저는 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꼭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그죠? 작품을 해석하는 게 뭐 비판도 할 수도 있고 긍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작품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늘 딱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부터 이제 해드리는 게 뭐냐면 도시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앞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분 자체가 실제로 적용됐던 법들이 뭐가 있나요? 전부 다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도시의 어떠한 환경정화 재생, 도시의 환경정화라든지 환경의 어떤 정비법을 가지고 환경정비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시의 리뉴얼을 했다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라빌레트는 리뉴얼의 개념은 아니었어. 그죠? 아예 도시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된 거죠. 그건 도시 재생 쪽이고요. 지금 아드리안 구조 같은 경우는 리뉴얼의 개념이죠. 달라요. 그죠? 리뉴얼은 도시 재생법이 아니고 도시 환경 정비 쪽이고요. 도시 재생 쪽은요, 오히려 도시 자체가 완전 탈바꿈한 거죠. 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개념이 원래 법이에요. 도시 재생법이 있고요.
이거는 도시환경정비법인데 도시재생 안에 어떠한 실행 과정이죠. 그죠?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정비법 안에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환경정비사업. 이제 이게 예산의 관계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포스트모더니즘에 우리가 역할 하면서 했는데 자, 이게 왜 하죠?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서 보면 자, 개별 기능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결 전문하면서 이랬던 것이 그 모더니즘의 개념이었죠. 자, 그랬던 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맥락 중심이고 그리고 지방생의 특성을 중시했다. 그리고 가고 싶다 아니면은 그곳의 어떤 느낌을 중시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생각이나 철학의 전환, 미학적인 방법, 이러한 또 재료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죠? 다양한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터 포크 그 미니멀리즘도 있었죠. 그죠?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하나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적용은 주로 복고, 역사성, 그 다음에 혼합의 어떤 용도, 그리고 보행과 환경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아까처럼 르꼬르비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초현실주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대규모를 했습니다. 20세기 초 관계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근린 문화라고 그러죠. 그죠? 근린 문화의 소통을 더 중시하더라. 소업도시 이런 것을 더 중시하더라 라는 것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뭐 다양성이지만 실제로 작은 것에서 어떤 꽉 알찬 느낌 그리고 진짜 어찌 보면 역사에 관한 건데 각각의 자기의 어떠한 개성을 추구하는 아니면은 자기 어떤 지방색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경상도면 경상도 그 다음에 뭐 또 부산과 대구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서울시와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이런 것에 각각의 지방색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중시해서 도시에 넣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인데 왜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도시 재생과 도시 환경의 어떤 정비의 개념은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버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리어버니즘, 어버니즘 여기 지금 나왔죠. 뉴 어버니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 설계나 아니면은 건축 설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 설계 또한 같이 모두 다가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와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의 하나의 예술성으로 표현되는 거죠.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 그래서 그 건축은 어떤 장소성이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역사성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적용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떠한 내용, 역사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학이 가치를 적용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시의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가면서 우리가 현대 어떤 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더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앞에 우리가 적용 설계하면서 계획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버니즘이라든지 뉴 어버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또 어버니즘 그죠? 자, 어버니즘 이거는 왜 필요하게 됐죠? 과거에 그 도시가 너무 이제 환경이 악화되니까 시외로 나갔던 사람, 시외로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심에는 말 그대로 세수, 정말해서 세금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낡고 어떻게 정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불러들이는 것도 있고 지금은 IT라는 것이 생겨서 집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거야. 굳이 장소가 어디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의 집약이 되더라는 거죠.
도시의 지방이 돼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도시가 나오는 게 되죠? IT 융합도시. 그러면서 도시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장소성이라는 것도 나오고 도시 정체성 나오고요. 문화도시, 휴먼 신도시, 유에코시티,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들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 뭐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파생되면서 우리가 앞에 리어버니즘이라는 단어들하고 같이 만들어지면서 되는 거죠. 지금의 현대도시는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우리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